볼린저 매매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는 저번에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볼린저를 가지고, 볼린저 밴드는 뭐 주식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그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조지표라는 게 캔들만이 지표고 이 캔들을 이용한 것들이 모두 다 보조지표가 되는 건데, 거래량, RSI 이 모든 게 다 보조지표죠. 캔들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보조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은 표준 편차를 이용해요. 우리 고등학교 통계에서 배우는 표준 편차랑 똑같은 얘기인데, 어느 집단이나 그게 뭐 성적이 되든 가격이 되든 뭐 어떤 집단이든 평균이라는 게 있다. 그 평균을 0으로 두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끝에 평균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를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멀리 있는 걸 1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교 성적을 예로 들면은 뭐 말도 안 되지만 빵점부터 100점까지 있다 라고 하고, 뭐 평균이 70점이다. 그러면 이 70을 0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법이 따로 있고, 그러면 0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100이 1이 되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런데 뭐 집단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집단을 평균에 맞춰서 0과 마이너스 1 사이로 그 집단의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많이 뭉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아까 성적을 얘기했으니까 이쪽에 뭉쳐 있으면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집단이다, 이쪽에 뭉쳐 있으면은 공부를 못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오차가 존재를 해요. 오차가 개체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개체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 오차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산법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오차가 전혀 싫어, 100%를 원해 라고 한다면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99.8%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오차 범위를 타이트하게 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여기 이렇게 바닥에 붙어있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바닥에 붙어있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이게 떠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텐데, 이게 바닥에 붙어있는 이 오차 범위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날카로워지면서 이 퍼짐에 대한 것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이 구간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이런 통계 표준 편차의 계산법을 이용한 게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는 아까 평균으로 말했던 그 0 값을 물론 설정에 들어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세팅할 수 있는데, 기본 세팅은 그 0 값을 21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 세팅이 이게 20이라는 게 아까 말한 0에 해당하는 평균 값을 말하는 거고, 자, 표준 편차라는 게 나와있죠. 근데 이렇게 원래는 이제 몇 프로 이렇게 몇 프로에 따른 수치가 수학이 사실 따로 있는데, 볼린저 밴드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1, 2, 3 자기만의 계산법을 넣었어요. 자기만의 계산법을 넣어서, 이게 기본은 2인데 2라고 하면은 이게 82%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고, 3으로 두면은 이게 9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하면, 지금 이건 1분봉인데 1분봉이니까 이제 21선이 아니라 20분선이 되겠죠. 20분 동안 가격이 여기다,
그럼 지금 얘는 20분 동안의 가격보다 높이 있는 아이가 될 건데, 그런데 이건 내가 지금 볼린저 밴드 두 개를 띄워놨는데 여기가 볼린저 밴드 2에 해당하는 표준편차 2에 해당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평균의 가격에서부터 거의 모든 가격은 가격의 80% 이상이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평균이 70점인 어떤 집단의 성적에서 빵점을 찾는다는 거는 이거는 미친 짓이겠죠.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평균이 70이니까 뭐 60에서 80 사이에 뭉쳐 있겠죠. 표준 편차가 약 이 집단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요런 게 생기면은 얘는 비정상적인 거다.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가격의 80%는 놀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신뢰도 높여가지고 약 93%까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더더욱이겠죠. 더더욱 여기를 넘는 일들은 평균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럼 신뢰도는 더욱 높여지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넘어가는 얘기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자, 다시 예를 들면은 70점인 아이에서 0점인 아이가 등장을 했다 치자. 0점이 오버다. 3점의 아이가 등장을 했다 치자. 그럼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상담을 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이런 애들인 거죠. 얘가 3점짜리 애들이야. 근데 보면은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는 애들은 없기 때문에 상담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나는 이제 이걸 더블 볼린저 밴드 사용법이라고 뭐 혹자는 얘기를 하던데, 이게 기존 가격으로 하면은 이런 추세를 탈 때 문제가 생겨요. 이것만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오늘 빅숏이 나왔던 얘를 보면은 파란 선을 뚫고 나가버리죠. 그럼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평균에서부터 93%의 신뢰도를 넘어선 아이들이니까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근데 가격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좀 더 크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의 큰 신뢰도를 두고 나는 이제 표준편차 3, 표준편차 2를 전부 사용하는데, 실제 사용법은 굉장히 편하고, 이게 이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굉장히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건 과학이니까. 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이 매번 단타로만 쓰여야 하는 매매법인데, 그래서 지금 1분봉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횡보할 때 아주 좋아요. 횡보할 때 횡보장에서 볼린저 밴드를 켜놓고, 왜냐면 횡보할 때는 우리가 카운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횡보할 때 볼린저 밴드 켜놓고 아래 위로 다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발라먹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방법은 이래요. 이 표준편차 2랑 3 요 사이에 캔들이 있다가 아니고 캔들이 꼬리를 만든다예요. 꼬리를 만들거나 캔들이 몸통으로 들어온다예요. 꼬리를 만들거나 몸통으로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역추세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요 구간에는 가격이 사실 있으면 안 된다가 표준편차의 얘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여기는 더 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추세를 하는 방법인데, 꼬리가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럼 여기서 롱을 잡는 거예요. 꼬리가 들어오면. 자, 반대로 몸통으로, 자, 요 사이를 넘어갔다가 몸통으로 다시 들어왔어. 몸통으로. 그러면 역시 이 구간에서는 뭐를 아직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숏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RSI를 봐줘야 돼요.
RSI가 충분히 과매수까지 갔는지, 얘 같으면은 RSI가 충분히 과매도까지 갔는지 안 갔죠? 그럼 얘는 사실은 잡으면은 5대5의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중립 구간에서는 안 잡는 게 맞죠. 여기서 롱을 잡아요. 그러면 이 중간, 정확하게 여기서는 거의 횡보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반익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21선이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평균선을 맞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반익을 해주고, 그럼 완익은 언제 해주냐라고 하면은 내가 스위칭 할 때. 그래서 이제 단타인데도 굉장히 이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꼬리를 달고 있죠. 여기서 완익을 하면서 스위칭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RSI가 여전히 사실은 과매수 구간은 아니에요. 솔직히 어려운데, 만약 볼린저로만 얘기한다면 여기서 숏을 쳤을 거예요. 숏을 치고 본절에서 반드시 손절을 해주고, 그럼 지켜보고 있겠죠? 근데 양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몸통으로 계속 뚫고 있죠. 꼬리 없이. 이럴 때는 가만히 관망을 해주고, 이러다가 갑자기 긴 장대 양봉 나와요. 그러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관망해주고, RSI 같이 봐주고, 과매수로 가네. 꼬리 달죠? 여기서 숏을 다시 한번 쳐요. 숏이 한번 다 치고 내려오네. 안 닿았으니까 이거는 반익을 못했겠죠. 그리고 올라가. 자, 본절에서 쳐줘야 돼요.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분, 7분 사이에 지금 포지션을 이렇게 계속 잡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계속 보겠죠. 아, 아직 힘이 더 남아있구나. 내려왔다가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면 여기서 RSI도 쭉 떨어졌을 건데 매수의 힘이 세니까 다시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RSI 같이 봐주면서, 자, 여기서 이거 안 돼. 지금 요 라인을 꼬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꼬리가 생겼다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라인을 꼬리가 달고 들어와야 된다. 요건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이거죠. 누가 봐도 꼬리를 달고 요 라인을 찍어줬고, 여기. 자, 그리고 내려오죠. 여기서 반익. 자,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서 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완익하면서 롱 스위치.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단타 매매를 하는 건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롱 들어가 볼만 하네. 자, 이건 여기서 반익을 했을 거고, 여기서는 본절 터졌을 거고, 그 다음에는 롱 들어갈 데가 없긴 한데, 만약 여기서 그냥 롱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꼬리를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늦게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들어가 버리면은, 이르거나 느리거나 여기서 들어가 버리면은 손절 라인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내 평단에서 손절이 나는 게 아니라 이미 밀린 다음에 손절을 쳐야 돼. 그러니까 약손절이 아니라 큰 손절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큰 손절이 안 나기는 해. 왜냐면 이게 1분봉이기 때문에. 요 정도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잡았다. 근데 이게 밀리는 걸 보고 요 정도 했다. 이렇게 하면 20배를 잡아도 사실은 4%, 5% 그 사이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손절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꼬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 꼬리를 잡으면 얘가 지금 매도 힘이 세니까 이만큼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요 꼬리만큼은 어쨌거나 내가 수익을 여기 롱을 해봤을 거니까 수익을 보다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전 내지 본전 조금 밑에서 손절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꼬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 꼬리를 못 잡아버리면 이렇게 몸통으로 뚫리면서 이게 1분봉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보고 있었으면은 우르르 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순간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얘는 이미 여기까지 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꼬리, 그래서 내 평단에 오면 반드시 손절을 쳐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거를 거의 뭐 3달 동안 요것만 계속 연구를 하고 매매를 했었는데,
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70%? 70% 정도였는데 저기서 큰 추세가 나왔을 때 손절에 대한 관리, 손실에 대한 관리를 못하면은, 왜냐면 단타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큰 그런 기법은 아니에요. 근데 표준 편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겠다는,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어요. 수익률은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대에서 반드시 리스크 관리 해줘도 되고. 자, 그런데 요런 것들 하나 있어요. 손절을 안 쳐도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죠.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고 하자. 근데 이렇게 했다가 다시 내 평단까지 내려왔어. 근데 RSI를 봐주는 거야. 근데 RSI를 봐주니까 이때 내가 잡은 것보다 분명히 내 평단까지 내려왔는데 RSI가 안 내려왔어. 즉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때는 안 쳐도 돼요. 오히려 이때는 물탈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매도 힘이 약해지죠. 여기서 타겠죠. 그래서 RSI를 같이 보면은 좋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네. 자, 여기서 받고 손절 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몸통으로 얘가 뚫었을 때 여기서 롱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노란선 이평선이 닿으면은 반익을 할 거고, 그대로 내려오면은 내 평단에서 손절을 칠 거고. 그렇습니다.